안녕하십니까, 로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그 고민을 하시는 거를 제가 오늘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제 노하우와 저희 아이들을 자전거를 태운 방법들과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골라줄 때, 그리고 자전거를 가르칠 때, 태울 때 했던 모든 고민들을 오늘 좀 몇 가지를 추려서 왔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내 아이에게 맞는 사이즈 자전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골랐어. 그런데 이제 보조바퀴, 이제 뒤에 바퀴 두 개가 이제 달리게 되죠. 그 보조바퀴를 달고 태워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가격입니다. 아이들 자전거라고 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맞는 아이들의 자전거의 가격, 이제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부분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다 정하고 준비가 됐는데 이제 우리 아이에게 자전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바로 내 아이에게 맞는 사이즈는 무엇인가입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이렇게 자전거 표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 어린이 자전거 사이즈 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키와 나이 그리고 인치, 여기서 인치라는 건 타이어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키와 관련이 있죠. 평균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샀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 사이즈보다 한 치수만 더 크게 타면 좀 더 오래 타지 않을까? 여기에서 되게 위험한 게 있습니다. 자전거는 분명히 사이즈에 맞춰서 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자전거의 자세가 나오고 우리 아이의 성장판에 무리가 안 가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사이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다리 길이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안장을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뒤꿈치가 떠도 상관없습니다. 양발이 땅에 닿는다 안 닿는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움닫기처럼 이렇게 발을 땅에서 찰 수 있게끔만 사이즈가 된다 그러면 한 치수든 두 치수든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을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두 발이 닿는다, 여기까지만 하신다 그러면 그 사이즈는 그 아이에게 타실 수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조바퀴. 이거는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도 저는 보조바퀴를 달고 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보조바퀴를 달게 되면 커브를 틀 때 핸들로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틀 때 관성 법칙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커브를 틀 때 몸으로 눕혀서 커브를 틀잖아요.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넣는 거죠. 웬만하면 보조바퀴를 태우는 거는 저는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가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학년 때는 중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옛날처럼 5만원, 6만원 이런 때에서 형성되어 있는 자전거보다 지금은 대부분 10만원 초중반대 형성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자전거들이 또 눈에 들어와요. 아이들 눈에도 그렇고요. 색깔도 그렇고 뭐 달려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정도 자전거를 진짜 선물로 사주실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중고 자전거로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고 자전거를 갖고 와서 한 4, 5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정비를 하시고 타실 때 굉장히 좋은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자전거를 추천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키가 많이 큽니다. 빨리 크고요. 자전거는 사이즈에 민감한 운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만약에 탔다고 치면은 많게는 두세 번, 적게는 한두 번 정도는 자전거 사이즈 때문에 자전거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중고로 한 두세 번 바꿔주시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에게 맞는, 그 친구에게 맞는 뭐 MTB, 하이브리드, 로드 뭐 이런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꿔주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챙겼고 하이바도 썼고 자전거도 이제 샀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부모님들이 뒤에서 자전거 잡아주고 허리 아픈데 막 낑낑낑 대면서 이렇게 타고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 자전거 가리키다가 허리 나갑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은 페달을 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밸런스 바이크라는 겁니다. 유치원 때나 어린 친구들이 타는 밸런스 바이크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 바이크로 저학년들 발로 막 오리처럼 막 이렇게 발길질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바로 중심을 잡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바이크를 태우라는 이유 자체가, 그 밸런스를 몸에 익히게 되면 페달을 꼈을 땐 무조건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잡아주실 필요 없습니다. 페달을 빼시고 땅에 다리가 닿다면 밸런스 바이크 타듯이 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이렇게 발을 차면서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발을 떼서 내가 중심을 잡는 법을 알고, 핸들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코너를 도는 방법을 다 익혔다면 그때 페달을 달아주세요. 처음에 안장을 완전히 내렸잖아요. 페달을 달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맞는 안장 높이를 찾으셔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발을 쭉 폈을 때 뒤꿈치에 닿으면 그게 그 아이에게 맞는 높이인데, 처음엔 무서워할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리가 안 닿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높이지 마시고 조금씩 올리면서 그 사이즈까지 도달하는 것까지가 사이즈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거의 다 탑니다. 저희 두 아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해본 당사자니까 저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자전거는 굉장히 재밌는 운동입니다. 익스트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되게 성장에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근육 키우는 데 도움 많이 되고, 허리 힘을 기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자전거의 운동입니다. 자전거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고무입니다. 타이어도 고무예요.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 타이어를 한번 보세요. 1년 정도 지났으면 분명히 타이어가 갈라져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내리막길이나 무게가 실렸을 때 그 부분이 터지게 되면 피시테일 현상이나 펑크가 나면서 슬립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무는 밖에 장시간 비와 햇빛에 노출되면 경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경화 현상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들고 밀리는 현상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잡고 있는 브레이크 있죠? 예, 앞에 레버로 브레이크를 잡을 텐데 여기에도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브레이크를 세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케이블이 계속 늘어나요. 케이블이 늘어나다 보면은 잡히는 점이 앞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계속 뒤로 와요. 그러면 세게 잡아도 핸들에 걸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라고 하면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이들 자전거도 어느 정도의 정비를 좀 봐주셔야 된다. 전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지에선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오르막길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타는데 브레이크를 잡거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안 들어, 브레이크가 밀려, 타이어가 터져, 이거 그냥 갖다 차에다가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자전거 꼭 정비를 해주시고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공기압 체크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살 때 온라인으로 사시거나 중고로 사신다고 해도 분명히 가까이에 있는 정비샵이나 자전거 샵에 가셔서 정비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들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헬멧을 꼭 착용시키셔야 됩니다. 킥보드도 그렇고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제 법으로 다 정해졌죠. 역주행 안 되고요, 헬멧 착용 꼭 하셔야 되고요, 1인 이상 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법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어른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신다면 애들도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건 오늘 다 얘기했고요. 우리 아이들 좀 건강하게 자전거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 만들게 됐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은 다 달아드리니까 꼭 댓글 한 번씩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뭐 또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감사합니다.